9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까지 한 거죠. 그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공통수학도 몰라도. 네,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일단 상관없고, 예전에 이제 배웠던 그 삼각비 3학년 2학기 거 배우셨나요? 3학년 2학기 거 배웠으면 배웠다 말을 하시고 까먹었으면 까먹었다 말을 하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어차피 개념은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명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3학년 2학기 거 까먹으셨으면 어차피 뒤에 가서 삼각비 부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어차피 까먹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 네, 니네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원래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줄 거라는 거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외울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규칙이나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암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첫 타임이니까 좀 천천히 좀 나갈 거예요. 네, 과제도 좀 천천히 나갈 거고. 근데 이제 하나 책이 이 책이랑 하나가 베이직 센이 있잖아요. 지금 수학. 네, 거기는 몇 페이지부터냐면 보니까 98페이지부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진도가 나가고, 네, 나간 만큼 베이직 센이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데까지 그냥 숙제. 네, 베이직 센은. 그리고 베이직 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연산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만 그냥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하시면 그거 몇 개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네,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답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네, 낼 필요 없어요. 모르면 그냥 보세요. 네, 보고 이해. 아시겠죠? 네, 안 보고 막 끙끙거리지 마시고, 네,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 반은 이제 정기평가를 이제 이번에 언제 보냐 6월 2일 날 볼 거거든요. 6월 2일 날 보는데 여기 2단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가 3주뿐이 안 되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 네, 이번 주 지나간다고 치고 한 3주뿐이 못해요. 9번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여기 삼각함수 그래프 활용할 거고, 좀 근데 빨리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좀 자세하게 좀 하면서 조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삼각함수랑 삼각함수의 그래프 요 두 개 우선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계산이다 보니까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프린트를 딴 거 계산하는 것도 좀 드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을 하든 뭘 하든 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기평가는 저는 다 서술형이에요. 네, 객관식은 내지 않아요. 20문제 낼 거고요. 하나에 5점씩이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서술형으로만 출제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에는 객관식 나왔나? 전에 하실 때? 그럼 어떻게 몇 개 나왔어요? 객관식 몇 개? 저는 객관식은 아예 안 내요. 네, 자, 네. 여러분들 식 쓰는 과정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답만 쓰시면 점수 안 줘요. 네, 중간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네,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답을 못 맞추더라도 중간 과정이 좀 어느 정도 맞으면 점수 줘요. 그러니까 5점짜리, 한 문제 5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소문제 1, 2번 있어. 하나 맞으면 한 3점 줘요. 네, 자, 그리고 한 문제로 돼 있는데 한 중간까지 맞았어. 한 3점 줘요. 네, 점수는 후하게 줍니다. 네, 채점을 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찍지만 않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네. 오늘 진도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반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예요. 각도. 우리가 몇 도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요 이루는 게 이제 각도죠. 네, 근데 이제 그 각도에서 요게 이제 x축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x축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사분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요쪽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초선이라고 그래요. 시초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각도를 보려면 이 선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0도잖아. 이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가면 뭐 몇 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요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여기가 45도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이 45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의미는 뭐냐면 요 동경이라는 게 좀 달라지는 의미예요. 동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움직이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이 각도는 제일 큰 각이 몇 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한 바퀴 돌면 제일 큰 각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360도까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얘기를. 근데 이제 이 동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60도 이상인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90도야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시초선에서 360도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갔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45도라는 애는 꼭 45도가 아닌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405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360 더하기 45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경이라는 얘기는 몇 바퀴 돌았냐. 자, 요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고, 보통 이제 돌 때는 요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각도가 플러스 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돌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돌면은 마이너스 각도.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45도는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45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을 때 이 남은 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낸 거 생각해 보시면 360도에서 지금 몇을 빼면 되는 거지? 315? 이렇게 빼면 45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겠다. 원래 360도에서 음수인 각을 제외하면 남은 게 양수인 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왼쪽 위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에는 각도를 보통 우리가 양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수로 뭐 각도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360도에서 빼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양수인 각이랑 어차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각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는 요만큼의 각을 뭐 베타라고 얘기를 하고, 남은 뭐 요쪽에서 요만큼의 각을 뭐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한 바퀴니까 뭐 360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바퀴 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5도라고 얘기하는 요 각은 좀 더 표현을 해보면 360도가 빵바퀴 돌고 45도 된 거야. 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동일한 각은 360도가 한 바퀴 돌고 45도가 되면 또 같은 위치에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더하기 네, 각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n에 음수가 들어가도 반대쪽으로 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각을 표현할 때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여기에 각도가 알파라고 얘기를 했으면 몇 바퀴 도냐가 요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요 각에 대한 걸 몇 바퀴를 돌든 같은 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해봤고요. 뭐 밑에 얘가 잠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자, 그냥 30도일 때는 빵바퀴 돌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여기로 왔을 때는 곱하기 1이고, 네, 지금 여기에서 반대로 음수일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쪽으로 돌아도 360도를 간 다음에 다시 30도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시더라도 각은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분면의 각. 네. 뭐 4분면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자, 이렇게 4분면에 대한 걸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1사분면에 각도의 범위가 있죠. 얘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요. 2사분면은 90도에서 네, 180도 사이고요. 보통 이제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세타?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미지수로 뭐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3, 4분면은 180도에서 네, 지금 270도, 4, 4분면은 270도에서 네, 360도. 네, 그래서 각도가 이제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를 이제 4분면에 맞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몇 4분면인지 찾아놓고 4분면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도를 보시고.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4분면을 각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번데기 모양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1사분면은 아까 얘기한 0도에서 90도라 그랬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해 보시면 몇 바퀴 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 꼭 360 곱하기 n이 붙어야 돼. 네,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도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사분면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360 이렇게 된 거고 요것만 붙은 거야 지금. 360 곱하기 n만. 네. 그거는 이제 회전한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이제 요거 가지고 아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그래서 식을 계산하실 때는 저 방식을 이용하셔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것도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네. 자, 얘는 뭐냐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면 이렇게 사분면이 있는데 내가 이거 동경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각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각이 있고 이쪽 각이 있잖아요. 큰 각이 지금 알파란 얘기야. 네, 작은 각이 지금 베타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선이 하나 생기면 무조건 각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각 360도에서 큰 각과 작은 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분리가 됐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냐 이 얘기예요. 자, 말하는 조건 1번을 보면 동경이 일치한다. 이 얘기는 자, 요 동경이 여긴데 지금 알파랑 베타 큰 각과 작은 각이 같은 선에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알파는 큰 각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왔다는 얘기인 거고 베타는 작은 각이니까 바로 여기로 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건데 자, 거기에서 봤을 때 자, 두 개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차피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알파랑 합쳐지면 지금 360도가 된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어차피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베타를 빼면은 360도예요. 360도 가서 요거 베타만큼 더 간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동경이 일치할 때에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무조건 3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한 바퀴 차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몇 바퀴 돌아서 만난지 모르니까 곱하기 n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요 그림. 문제인지 이해돼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고 베타가 지금 요거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각은 지금 360도에다가 베타가 추가가 된 거라니까. 근데 더 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360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자, 일직선에 있을 때는 하나가 요만큼을 베타라고 지금 표현했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요만큼이 지금 알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요게 180도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180도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되겠네요. 일직선이면 180도라는 걸 아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자, 뭐 도는 건 회전 상관없고 180도가 어차피 일직선일 때는 이 각이 180도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건 동경의 x축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x축이니까 이거의 대칭이어서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돼서 얘는 큰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랑 요 베타 요각을 하나 합치면 한 바퀴죠.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6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대칭이라는 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해보니까 한 바퀴가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360도가 되든지 180도가 되든지 아니면 90도가 되든지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알파가 여기서부터 요각이고 베타가 요각인데 y축이 요거 대칭이니까 이 베타가 여기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얘도 알파랑 베타랑 합친 게 180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y축의 대칭일 때에도 네, 180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림 형태랑 이 식이랑 연관을 지으면서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식만 딸랑 외우셔서 생각이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와 그림을 보니까 아, 이런 식이어서 이 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이번에는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y는 x가 정비례죠. 네, 그럼 얘 기준으로 접었던 얘기니까. 네, 그래서 얘가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인데 대칭이 됐다는 얘기는 또 이 베타가 여기랑 같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얘는 90도가 된다. 네, 그러니까 360 더하기 9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그림과 식을 일치를 시켜줘야지 뒤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문제를 푸실 때.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식을 뭐 어떻게 쓰든. 솔직히 이거 각도 몰라도 각도는 구할 수 있어요. 이 식 몰라도. 그림만 떠올리셔도 각도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좀 외워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자, 1번 뭐 체크를 한번 봅시다. OX가 시초선이고요. 그러니까 시초선을 먼저 그리시고 여기가 O고 여기가 X겠죠? 네. 그 다음에 동경이 뭐 OP라 그랬으니까 OP를 그리시는데 60도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0도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거 못 나타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얘도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식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네, 여기가 시초선이고
자, 동경인데 동경이 지금 보니까 한 바퀴 넘었죠? 네. 360도 제외를 해야 되겠지? 그럼 몇 도야? 210? 네, 이렇게 되죠? 360도 빼면? 자, 210이면은 요쯤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 지나서 요만큼이 210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냐. 식으로 쓰면 360 곱하기 1 플러스 270. 210 이렇게 된 거죠. 처음이니까 이제 식이랑 그림이랑 매치를 시키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시초선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40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양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마이너스 240이면은 플러스 120도인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는 선이 120도면 뭐 이쯤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120도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240도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40도 같다. 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양수로 생각하시라고요. 다음은 405도네요. 네, 405도면 뭐야? 몇 도 해야 돼?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45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온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뭐 원래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양수로 생각하신다면 360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35 135가 아니죠. 315?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315 간 거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 얘기예요. 뭐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저런 꼴로 나타내 봐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나타내 보면은 얘는 360 곱하기 1 플러스 몇이야? 70?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60 곱하기 1 플러스 이게 몇이냐? 빼면 3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10이면 25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냐 130? 맞죠? 13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쓰는 거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자, 이제 3번은 이제 각도가 어디 있냐. 자, 몇 사분면에 이 동경이 표시가 돼 있냐. 이거에 대한 걸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럼 얘는 360 곱하기 1에 플러스 200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야? 이것만 보는 거잖아, 지금. 뭐 몇 바퀴 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200이니까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제 3, 4분면이 되겠지. 오케이? 제 3, 4분면이고. 얘는 숫자가 점점 커졌어요. 360을 몇 바퀴 돌려야 돼? 세 바퀴 돌리면 몇이야? 1080? 1080이면 플러스 200? 네, 이렇게 된 건가? 맞나? 630, 300. 300이 됐죠. 그럼 몇 사분면이야? 제 4사분면.
자,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1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제 2사분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아까 1080이라고 그랬죠? 네, 1080에다가 뭐 해줘야 돼? 플러스 80?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1사분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쉬운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필수예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세타가 각도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각도인데 제1사분면의 각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1사분면일 때 각도의 범위가 있었어요. 네, 범위가 뭐였냐면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그게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앞에 몇 바퀴 돌았는지를 표현해 줘야 된다. 자, 이게 1사분면의 각도의 범위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3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각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주시면 되냐면 요 식에다가 나누기 3 해보면 3분의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부등식이.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하니까 다시 쓰면 120 곱하기 n 뭐 0은 쓸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얘 3으로 나누면 120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1사분면이 되기 위해서 n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냐 이제 각도가 0도에서 30도 이 사이가 아니 90도 사이가 나올 수 있는 각을 이제 요식에다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n에다가 0을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3분의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30이잖아요. 네, 자, 이 상태로 생각하니까 얘가 뭘 대입하든 네, 0에서 30이면은 무조건 1사분면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n에다가 내가 요번에 뭐 그 다음 숫자인 자연수 1을 넣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범위가 120도가 될 거고 얘는 넣으니까 150도가 되겠죠. 그럼 120에서 150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2사분면이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 n에 3은 뭐 2를 대입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2를 대입하니까 240이고 2를 대입하니까 270이니까 얘는 3사분면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까지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야. n에다 3을 넣었어. 3을 넣으니까 얘가 뭐야? 360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3을 넣으니까 네 390이 되죠. 근데 얘는 한 바퀴 돈 거잖아요. 지금. 다시 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반복이 된다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만 나올 수 있다. 네, 4사분면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수예제 1번이었어요. 밑에 다른 풀이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더 어려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을 좀 만들어서 지금 생각해라 이 얘기거든요. 네, 저는 저런 식으로는 좀 아직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가 문제 1-1이랑 1-2번은 제가 필수예제 2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호도법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우선 99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직센 좀 계산하는 거 연습시키고, 네, 그렇게만 우선 첫날이니까 그렇게만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진도가.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외우라는 게 있었죠. 위에 각도, 사분면 각도 외우라 그랬고, 그 밑에 이제 동경이 일치하냐, 아니면 일직선이냐, Y축 대칭이냐, X축 대칭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죠. Y는 X 대칭. 자, 그거에 대한 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문제를 읽고. 그래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그랬어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세타의 각도가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저거 조건에 맞춰서 시초선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는 이렇게 선을 걸었지만 0도에서 180이니까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거죠. 180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세타라고 했다. 7세타는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7바퀴 돈 거죠. 네, 자, 그래서 7바퀴 돈 거다.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네, 큰 각도에서 네, 작은 각도를 뺐을 때 그게 한 바퀴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요? 네, 자, 그러니까 360 곱하기 n이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외웠던 게 있어야지 계산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지. 자, 그래서 이거 같은 동류항이라고 생각해서 6세타가 되는 거고, 이게 360 곱하기 n이니까 6으로 나누면 세타를 우리는 60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타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60 곱하기 n이 180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60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n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럼 n에 0에서 3 사이에 있는 네, 양수로 되어 있는 정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만 거의 각도는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n에다가 이번에는 1을 대입하시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60이 나오게 되는 거고, 2 대입하면은 12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대입해야 되니까 그 이상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이해는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밑에 2-1번, 2-2번, 2-3번 보면 이제 유형별로 다 나왔어요. 얘는 동경이 일직선에 있는 거다. 얘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얘는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식을 써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99까지 한번 풀어봅시다.